이에 따라 미군의 공격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투 재개 이후 처음으로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 폭격기로 이란군을 공격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이란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곡괭이 산을 타격하겠다고 공식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백승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움직이는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조준하자 금세 불길에 휩싸입니다. 항구에서도 섬광과 함께 폭발이 이어집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오늘도 야간 공습 영상을 공개하며 이란의 미사일, 드론 저장 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매체 엑시오스는 이란 전투재개 12일 만에 미군이 전략폭격기 B-1 랜서를 투입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 랜서는 최대 34톤 무기를 적재하고 저고도에서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한편 이스라엘 공영방송은 미국이 중폭격기를 동원해 이란 비밀 핵시설로 알려진 곡괭이 산을 타격할 예정이라고 이스라엘에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hey're getting hit so hard and they want to make a deal. But I say they're not ready to make a deal.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 가능성을 재차 거론한 데 이어 이스라엘의 공습 계획을 사전에 통보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대규모 공습이 임박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이란이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이란의 다리와 발전소를 파괴시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눈에는 눈이라며 맞섰습니다. 정윤아 기자입니다. 다리 한가운데가 폭삭 내려앉았고 곳곳에서 화염이 치솟습니다. 최근 미국의 공습으로 파괴된 이란 남부의 교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수도 테헤란의 직접 타격 가능성을 포함해 이란과 타협은 없다며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할 때마다 미사일이나 로켓, 드론 등으로 이란의 다리나 발전소 중 한 곳을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이란도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이란군을 통합지휘하는 하탐 알라비냐 중앙군사본부는 미국의 위협이 현실화되면 단 한 방울의 원유도 수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이 이란의 다리와 발전소를 공격하면 중동 주변국의 모든 석유와 가스, 전력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협상 대표였던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우리가 석유를 팔지 못하는 곳에서는 아무도 석유를 팔 수 없다며 에너지 수출 차단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눈에는 눈이라며 어떠한 공격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기반 시설을, 이란은 석유 수출 금지를 언급하면서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윤아입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도 재봉쇄에 나섰습니다. 이 해협을 지나던 선박 한 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은 뒤 납포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모습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진입한 뒤 최근 사흘 넘게 추적되지 않던 선박.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사체 공격을 받은 그리스 선사 소속 유조선 카베 말레아소입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위성 사진을 근거로 카베 말레아소가 이란 측 해역으로 끌려간 정황이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에 납포된 걸로 보이는데 지난 4월 납포된 화물선 2척에 이어 세 번째 선박 납포입니다. 이란 측은 연일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오늘 성명에서 미군 선동을 받은 유조선 3척 중 한 척은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고 두 척은 급히 방향을 돌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 통제 아래에 있다며 미국이 적대 행위를 하는 한 완전히 봉쇄된 상태로 유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핵 기술과 관련돼 있죠. 사우디에 힘을 실어주면서 이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에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와 30년 기한의 원자력 협정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이른바 123 협정으로 불리는 민간 협정을 체결한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 이후 두 번째입니다. 특히 이번 협정에는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미국은 사우디에 원전 2곳을 지어주고 2년간 자체 핵연료 농축을 공동으로 연구합니다. 여기서 타당성이 인정되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핵 비확산을 강조해온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강도 높은 사찰을 전제로만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정도에만 예외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협정에는 IAEA의 미신고 시설 사찰 권한도 빠져 있어 트럼프 정부가 이란 견제를 위해 중동의 경쟁자인 사우디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사실상 눈감아준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사우디 실권자인 빈살만 왕세자는 8년 전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지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친이란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던 유조선을 공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을 천명한 만큼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투표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합수본이 선관위 직원들의 투표율 입력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결국 레드라인을 넘은 걸까요? 홍해를 지나던 사우디 유조선이 친이란 무장단체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선박 공격에 대한 보복을 천명한 직후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봉쇄까지 현실화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배에서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예멘의 친이란 성향 무장정파 후티 반군의 공격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 국적 유조선으로 추정됩니다. 사우디 남서부 알슈카이크에서 남서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홍해 해상에서 피해를 입은 겁니다. 이틀 전 후티 반군이 사우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후 실제 민간 선박을 공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إحداهما تحمل اسم إنسيليا والأخرى ليلى وذلك بعدد من الصواريخ البالستية والمجنحة والطائرات المسيرة. 후티는 공격 직전 무전으로 경고도 보냈습니다. 자신들을 예멘 해군이라고 칭하며 항행 금지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표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티 반군이 밝힌 피해 선박인 엔셀라호는 지난 20일 사우디 얀부항을 출발해 홍해 남쪽으로 향하던 중 피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우디 측은 엔셀라호 피격 사실은 인정했으나 라이디아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교통청 관계자는 선원들은 모두 무사하다며 이번 공격은 상선과 승무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국제법과 국제협약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 항로마저 위협받으며 사우디의 원유 수출길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